오늘은 이제 제우스 신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우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크로노스는 불길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의 우라노스처럼 크로노스 자신도 아들에 의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황제가 된 것은요, 그냥 황제가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자신이 얻어낸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우스는 바다를 포세이돈에게 맡겼고요, 지하의 세계를 하데스에게 맡겼습니다. 신화카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한 손에 들려져 있는 번개와 왼쪽 어깨에 있는 독수리, 이것이 제우스 신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제우스 신은 주로 번개나 비 같은 기상현상을 주재했고요. 더불어 세계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며 왕권 및 사회적 위계의 질서를 성립했던 것입니다. 먼저 신화타로에 나오는 이 제우스 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상징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타로에 나오는 황제 카드는 넓은 근육질 어깨와 가슴을 가진 성숙한 남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풍성하게 흐르는 머리와 턱수염은 생계찬 젓갈색인 거죠. 그의 눈은 맑은 하늘색이며 그는 산정의 황금 옥자에 앉아 있습니다. 금태가 둘린 보라색 왕의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오른손은 세 개의 번개를, 왼손에는 지구를 들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독수리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눈 덮인 봉우리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우스의 신이 산꼭대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아주 높고 맑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번개는 제우스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상대방을 제압할 때 이 번개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또 제압을 보내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번개의 뜻은 반짝이는 영감과 창조적인 비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카드가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비전을,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독수리는 제우스의 심벌로서 날카로운 시각과 또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복력과 공격성을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우스 신이, 제우스의 카드가 나왔을 때는 자신이 좀 더 높은 곳에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들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우스 카드는 신의 아버지로서 부성을 나타내는 거고 권위와 가부장적인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감과 또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좀 더 공격적이고 활발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나타났을 때는 가만히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활발하게 해 나가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제우스가 처음 크로노스에게 잡혀먹을 뻔한 것을 레아가 구해왔듯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을 크로노스의 눈을 피해 숨어서 살아왔듯이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숨기고 준비하고 조심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기가 돌아왔을 때는 그러한 상황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한다면 그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끌어들이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지 자신의 독단의 선택으로 또 자신의 오만으로 무분별하게 준비 없이 상대를 공격하거나 어떤 사업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위험의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타로 카드는 어떤 카드가 나왔을 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늘 긍정적이지 않듯이 때로는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때로는 좋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나쁜 사람으로서도 행동할 수 있듯이 타로 카드 또한 황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기회가 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준비 과정과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써 잘 이겨내 나갈 때 그것이 좋아진다는 의미지 무분별하게 자기 혼자 막무가내로 달려들기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제우스라고 하더라도 그 어린 시절이 크로노스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았듯이 잘못하면 삼켜질 것인데 삼켜지는 위기에서 벗어났듯이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고 단련한 사람에게는 제우스 신의 황제 카드가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선언을 한 순간 수많은 적들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을 때는 도움자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어렵게 하지 않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왕이라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오만하고 나만이 잘났다라고 하고 자기의 생각만 밀어붙여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고 또한 그들의 힘을 빌어서 일을 추진해 나갈 때만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황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만 황제 카드가 나왔을 때는 분명 좋은 기회가 온 것만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는 황제로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티탄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족들과의 전면적 한판 승부를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의 싸움에 이겼을 때는 분명히 황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들과의 싸움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죽음 또는 투옥될 수도 있는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 있다. 오히려 가만히 있었다면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 대로 살 수가 있었지만, 이러한 도전을 통해서 좌절과 실패를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 황제 카드는 이처럼 보기만큼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기회를 잘 내가 겪어낸다면, 이겨낸다면 분명 황제로서도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통찰력입니다.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또한 내가 도전하여서 꼭 이루고 말겠다는 성취욕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황제 카드는 행동력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동을 원하는 때다, 그래서 움직여야 된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주는 카드입니다. 반면에 독선이나 독단 또는 완고함, 거만함 등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경직되게 만든다면 결국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하는,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외롭고 고독한 카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확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좋은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또한 자신의 뜻을 펼치십시오. 하지만 혼자 독단을 부리지는 마십시오. 거만함을 갖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 뜻, 준비해왔던 것을 밀어붙인다면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카드라는 겁니다. 오늘 황제 카드에 대한 얘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